안녕하세요. YM 연기학원 희곡 분석 특강. 오늘은 입센의 민중애적 소개하겠습니다. 입센은 현대 연극의 아버지이고요. 셰익스피어 다음으로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공연되는 작품이니까 이 작품 잘 보시고 또 희곡도 직접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막에는 토마스 스토크만 박사의 거실에서 시작이 되는데 이 박사는 온천 요양원을 개발하는 연구원이에요. 그런데 온천물에 문제가 없는지 연구소에 의뢰를 했는데 온천물에 전염 물질이 있어서 아주 위험하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야겠다라고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을 진보신문사가 대서 특필을 해서 행정당국의 어떤 항거하는 기사를 쓰겠다고 하면서 매우 기뻐하는 장면으로 1막이 시작이 됩니다. 근데 토마스 스토크만 박사의 형은 이 지역의 시장직을 맡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 동생을 찾아와가지고는 이런 보도를 내면 안 된다. 너 그렇게 되면 해고할 거다. 그렇게 되면 이제 행정당국의 운영이 너무 어려워진다. 라는 포고를 하니까 그 아내인 카트린이 이제 남편을 회유하려고 하죠. 직장을 잃으면 안 되니까. 하지만 토마스 스토크만 박사의 그 딸인 페트라는 아버지의 그런 진실을 수호하고 또 민중들을 살리려고 하는 그런 의지에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입장을 갖게 됩니다. 3막이 되면 신문사 편집실이 나오는데 거기에 이 시장이 찾아가가지고 온천 설립에 투자한 주주들이 이제 망하게 되면 안 된다. 그리고 이 온천을 다 폐기하고 시설을 다시 복구하고 이렇게 하는데 시에서 돈을 많이 투자하게 되면 세금이 올라간다. 그러면 세금이 인상되는 거에 대해서 가진 자들이 어떻게 항거할 텐데 그때 신문사가 이런 사람들에 대항해서 세금 문제를 다룰 수 있겠느냐. 그러면 신문사도 어려워진다. 라면서 신문사를 설득을 해가지고는 이러한 보도가 못 나가게 막습니다. 이렇게 형이 조처하고 있는 와중에 이제 토마스 스토크만 박사가 신문사에 찾아와서는 이제 형이 이런 일을 벌이고 있다는 걸 알게 되고 둘은 이제 대립각을 세우게 되죠. 그리고 이제 3막이 되면 시장이 한쪽에서 연설을 하고 스토크만 박사가 이제 사람들을 향해서 강연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사실 이 4막이 가장 중요한데 각 나라마다 이 공연이 될 때는 각 나라마다 갖고 있는 정치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 특히 이런 정치적 이권 때문에 진실이 은폐되는 이러한 사례들이 이제 이 작품 안에 녹아 들어가서 그 시대를 반영하는 정치극으로 많이 공연되는 그 장면입니다. 그리고 5막이 되면 스토크만 박사 가족은 고립이 됩니다. 아무도 이 스토크만 박사 편에 서지 않고요. 그런데 그 와중에 시장에 찾아와서는 이제 수질 검사를 다시 했더니 아무 문제가 없다는 정정 보도만 한다면 너는 다시 복직될 거고 승진도 시켜주겠다라고 회유를 해요. 그런데도 스토크만 박사는 뜻을 꺾지 않거든요. 근데 스토크만 박사의 장인인 노텐힐이 와가지고는 이제 온천의 주식을 모두 사들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 재산을 털어서. 그리고 가족의 그런 경제적인 위협을 벗어나려면 이제 정정 보도를 내고 복직을 해라. 그렇게 해야만 살 수 있다라고 설득을 하지만 끝끝내 스토크만 박사는 자신의 뜻을 꺾지 않고 외롭지만 거기 남아서 자신은 민중의 적으로 살아가겠다라고 결심하는 내용으로 이 작품은 마무리가 됩니다. 자, 우리는 이 작품을 연기해야 되기 때문에 캐릭터를 한번 분석해 볼게요. 토마스 스토크만 박사는 어찌 보면 내부 고발자입니다. 이 사람이 완벽한 이상주의자일까? 이게 우리가 연기에 고민하는 핵심이거든요. 만약에 이 사람을 맹목적이고 고집불통의 어떤 우격다짐을 하는 그냥 완벽한 이상주의자로만 그려진다면 이 인물은 아마 매력이 없을 겁니다. 그가 이러한 이상을 추구하고 진실에 맞서는 우매한 대중과 똑똑한 소수의 입장의 어떤 대립을 보여주는 이 작품에서 이 인물이 만약 정말 완벽한 이상주의자로서만 그려진다면 이 사람의 인간적인 면모를 찾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연기할 때 어느 부분을 포착해야 하냐면 이 토마스 스토크만 박사가 자신의 신념이 언제 흔들리는지를 잘 찾아봐야 합니다. 가족이 위협을 받을 때, 그리고 장인이 설득을 할 때, 그리고 자기 자녀가 학교에서도 이렇게 따돌림을 받거나 할 때, 그때 그는 분명 신념이 흔들릴 것이거든요. 그러한 갈등과 고민 속에서 이 인물을 표현해줘야만 이 인물을 진정한 현대적 영웅으로 그려낼 수 있을 겁니다. 시장인 피터 스토크만 한번 생각해볼게요. 이 사람은 경제적인 득실과 자신의 지위와 안위를 고민하는 현실주의자예요. 근데 우리가 이런 현실주의자를 연기할 때 주인공과 어떤 대척점에 있다고 해서 반드시 악인으로 연기해야 할 것인가? 전혀 그렇지가 않거든요. 오히려 절제력 있고 냉철한 사고의 소유자이면서
그러면서도 동생 가족의 안위를 완전히 배제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 다만 이 사람을 움직이는 힘은 돈의 흐름에 따라서 사람들이 움직인다라는 걸 알고 있는 신념을 그런 바탕 위에 연기를 해줘야 하거든요. 매우 냉정하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사람. 자본주의 이데올로기가 만들어낸 사실 어쩌면 우리 주변에 흔히 볼 수 있는 그러한 평범한 현실주의자로 연기를 해줘야 하겠습니다. 스토크만 박사의 딸인 페트라는 아버지의 신념을 지지하고 적극적인 그리고 젊은 세대의 어떤 힘있는 당찬 모습으로 연기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스토크만 박사의 아내인 캐트린은 정치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그러면서 가족의 안위 그리고 그러면서도 남편에게 적극적으로 반대한다기보다는 지지를 하면서도 불만이 있는 지극히 현실적인 소신의 모습으로 연기를 해줘야 적절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호스타드나 아슬락슨 같은 그 신문사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사실 상황에 따라서 입장을 바꿔대는 현실 생활이 된 모습이에요. 상황에 따라서 상이하고 모순적인 연기와 태도를 이제 보여줘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배우의 재능이라는 건 이런 정반대의 상황에서 아주 다른 연기를 보여주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본다면 이 인물들의 어떤 상황에 따른 그런 태도의 변화, 그런 감정의 변화를 보여주는데 이 인물들을 고민하는 게 아주 주안점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모텔빌은요. 스토크만의 장인이면서 캐트린의 아버지죠. 일반에서는 매우 익살스럽고 장난기 있으면서 어느 순간에 매우 정복을 찌르고 정확한 말을 하는 노인인데 오막에 가면 자신의 사위에게 매우 위협적이에요. 기존의 주장을 번복해서 가족들을 살려내라. 그리고 그렇게만 해야만 한다라고 권위적이고 위협적인 어떤 설득의 모습을 보면 또한 집안의 어른이면서 이 스토크만 박사가 자신의 신념이 흔들릴 수도 있게 되는 그러한 순간이기도 하거든요. 그것을 잘 표현해내면 이 인물도 매우 매력적인 연기로 보여주는 인물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연기를 사실 말로 설명한다는 게 쉬운 것은 아니지만 이 인물들이 이러한 다양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대응하고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 하는 것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연기에 좀 더 잘 접근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